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요즘 집들은 정말 품질이 걱정됩니다. 70년을 산다고요. 20년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 베란다 벽 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벌써 금이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철근까지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2025년 4월 8일) 섬서성 한성에서 한 2층 건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 처마가 붕괴되는 장면을 근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엄마, 집주인한테 전화해줘요. 이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붕괴 원인이 두부 공사라는 걸 몰랐다면 당시 강진이 발생한 줄 알았을 것이다. 건축 지식을 가진 또 다른 네티즌은 이건 임조 문제다. 기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고, 누군가는 두부보다도 못하다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말은 곧 두부 공사라는 오명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꼴이 됐습니다. 중국의 두부 공사 문제는 실로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민중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기둥 밑동 좀 보세요. 4개의 앙카볼트 중에 2개라도 제대로 고정돼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저 전신주 보세요. 저렇게 높은데 만약 강풍이 불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부실한 다리와 교각도 흔합니다. (2024년 7월) 호북성 은시시 바동현에서는 폭우가 지나간 뒤 도로가 심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올 때는 멀쩡했는데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산서성 진중시에 새로 포장한 도로가 있었는데 곧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의 토사 운반 트럭이 그 길을 지나가던 중 도로가 붕괴하여 트럭의 절반이 도로 안에 갇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만약 정식으로 개통된 뒤 차량 통행이 잦아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결과는 참담했을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절강성 소흥시 가교구에서 한 교량의 석조 난간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흥시 홍기사회구의 한 관계자는 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료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은 다 가려져 있어요. 곧 수리하러 올 거예요. 바람에 쓰러졌어요. 어제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거든요. 혹시 품질 문제는 아닌가요? 아니요. 관련 부서에서 수리할 예정이에요. 네티즌 중 한 사람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자연의 검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는 곧 태풍이나 댐 방류 때마다 판넬 집과 창문이 날아가고 교량들이 속속 붕괴되는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은 현지 관계자의 답변 속 모순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당국이라니. 품질은 좋지만 바람이 세면 못 버틴다는 게 무슨 말인가. 결국 품질이 너무 엉망이라는 뜻 아닌가. 중국 대륙의 관료들은 정말 이렇게 멍청한 건가? 이는 정상사회의 사람들이 중공당국이 습관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가장 직설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 남성은 직접 촬영한 하남성 정주시 북사환 가로하교의 교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가 위험한지도 모르는 것 같네요. 거기에 서 있다가 교각이 또 무너지면 어쩌려고요. 이 교각이 무너졌다는 건 다리 전체의 안전성과 품질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남성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느 부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이는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리를 수리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관련 부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한 운전기사는 터널을 지나던 중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잇따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뉴욕의 링컨 터널과 홀랜드 터널을 보라. 모두 100년 넘게 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껏 이런 심각한 누수 사고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기초시설 광마의 후유증이다. 또 어떤 이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붕괴되고 산에선 홍수가 휩쓸고 있으니 토공, 즉 중공 비적은 망할 날이 머지않았다. (2024년 8월)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 따르면 북경 노구교 신교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네티즌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 품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천재가 아니네. 즉 중공 당국이 늘 하던 대로 자연재해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길 구실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온라인에 퍼진 한 영상은 중공의 두부공사가 부패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날카롭게 풍자했습니다. 당 사장님, 이 구간은 당시 우리가 말한 게 35였는데 지금 이 두께는 안 됩니다. 고작 20밖에 안 되네요. 아, 딱 맞네요.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여기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입찰했던 도로 폭은 6m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기껏해야 4.5m밖에 안 됩니다. 이거 너비가 부족하네요. 아, 이 폭은 충분하네요. 충분하네요. 충분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청해성 천청철도 건설 현장에서 첨차 황하 특대교가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사고는 시공 중이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길이 108m에 달하는 강철 주화치 리브가 무너져 황하강으로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2명이 사망,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즉각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새벽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이것도 또다시 두부 공사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첨차 황하 특대교는 원래 올해 7월에 합체, 즉 다리 주체 구조 연결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공정이 지연되면서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진도를 맞추기 위해 주야 2교대 작업을 강행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야간 시공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절강공업대학의 팽이병 교수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붕괴의 직접 원인인 구속 단선이 단순히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로프 자체의 품질 결함, 시공 오차, 혹은 작업 부주의 등 복합적 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철대교국 천청철도 1표구 프로젝트부가 맡아 진행해온 중앙국영기업 공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공의 중앙기업이 전문성이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두부공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곧 중공 제도적 부패의 전형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와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이 반부의 줄사슬이 끊어지다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나?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 사고라니? 만약 정식 개통 후였다면 상상도 못할 대참사가 됐을 것이다. 홍콩 매체 홍콩01의 보도에 따르면 한 생존 노동자는 원래는 8월 26일 합체 의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불과 며칠 앞둔 22일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다리 합체까지는 고작사 5m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시공 관계자 역시 8월 말 합체를 맞추기 위해 야간 공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중공이 오는 2025년 9월 3일 대열병식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는 황하특대교의 합체 시점을 대열병식에 맞춘 헌례로 해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헌재로 변질되었다는 냉혹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4월 23일 북경 순이구 순평로에 위치한 조백하 대교에서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채홍교 아치 지지대 하부에서 화재와 함께 붕괴가 일어나 다리가 거의 두 동강이 났고 짙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전선 발화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네티즌들은 대교 붕괴로 전선이 끊기면서 화재가 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중공의 상습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속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 5시쯤 무너졌습니다. 불은 다리 옆 배관 안에 있던 것들이 붙은 겁니다. 저는 다리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화재가 다리를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불이 났는지 정말 이상하네요.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조백하 대교는 현지 주민들이 채홍교라 부르는 다리로 1999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다리는 북경 수도공항 인근에 있으며 시내에서 순이와 평곡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 요충지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다리 설계 수명이 100년이라는데 이제 겨우 20년 쓴 거다. 이 정도라면 솔직히 품질이 너무 형편없는 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5년 4월 23일 첫 번째 붕괴 이후 북경시 교통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당시 교통위는 조백하 대교는 배선 홈에 설치된 전선이 발화해 불이 났고 이로 인해 교량의 개간이 끊어졌으며 이어서 현수봉까지 끊어지면서 구조 전체가 힘을 버티지 못해 주경관이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뒤인 2025년 7월 29일 인터넷에는 또다시 채홍교 붕괴 영상이 퍼졌습니다. 당시 북경에는 이례적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졌고 상류의 미룬댐에서 대규모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하류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조백하 대교가 바로 이 미룬댐 하류의 조백하 강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위 상승으로 다리가 다시 붕괴됐고 이번 피해 상황은 지난 4월 첫 번째 붕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절대로 부정부패는 없습니다. 전부 만년에 한 번 오는 자연재해 때문이죠. 또 다른 네티즌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천조의 두부 공사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하지만 다리, 난간 같은 야외 구조물보다 사람들이 더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자신이 매일 살아가는 집입니다. 매일 머무는 지붕 아래에조차 두부 공사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아파트 건물 상태 좀 보세요. 진짜 걱정돼요. 이 외벽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더니 직원이 벽에 종이 한 장 붙여놨어요. 거기엔 벽면 벗겨짐, 접근 금지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게 끝이래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 영상은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걱정 마라. 앞으로 이런 고층 건물들은 모두 시한폭탄이다. 공산 비적들이 수출하는 것조차도 두부 공사인데 하물며 국내 건축물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경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6개의 지갑을 다 털어가며 힘겹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 원래는 조용히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산 것이었으나 막상 사보니 그 아파트가 두부 공사였다니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됩니다. 두부 공사 주택은 이제 흔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심각한 안전 위험 아닙니까? 입주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5성급 주택을 준다고 해놓고 이 벽체가 떨어지면 그때는 누가 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산서성 진중시 우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소유주는 입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붕괴 천장과 벽면 균열 지반 침하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시 우차구 주택건설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무작위로 검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 처리였지요. 개발업체가 제출한 서류들도 다 합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미 모두 파악한 상태입니다. 보강을 하든 새로 고쳐주든 저희가 이미 지시했습니다. 저희가 현관을 살펴봤는데 그 벽면은 주구조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군요. 집안에 균열이 생긴 것도 두 종류의 벽체, 즉 콘크리트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리하게 하면 됩니다. 하북성 진왕도시 해도구 선몰이 14동 2단지 3층과 4층 베란다가 무너졌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4층) 베란다가 떨어졌어요. 보셨나요? 저는 1985년에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 집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 오래된 집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딱 40년이네요. 중공국의 기묘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소유권이 고작 70년 사용 허가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지어진 이 노후 주택은 다른 이른바 대규모 인프라 건설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아야 할 법하지만 불과 40년 만에 발코니 붕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 수명이 짧은 다른 건물들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공 치하의 주택이 과연 이 70년이라는 기간조차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공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일본을 증오하라고 선동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중국인들은 오히려 행동으로 투표한다는 듯 대거 일본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주택은 99%가 두부 공사와 같은 부실 시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내부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분양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만 극히 소액 내면 되고 집이 완공된 뒤에야 대출을 신청하거나 잔금을 치릅니다. 따라서 개발업자가 함부로 부실공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도로공사나 건물 시공에 반드시 일본 정부가 인증한 합격 자재만 사용해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에도 정부와 건축 전문가가 이중으로 엄격히 심사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 덕분에 개발업자가 자재를 빼돌리거나 부실 시공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신축 주택은 10년 보증 기간이 있어 그 안에 품질 문제나 누수가 생기면 개발업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불량 개발업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개발업자가 형사처벌과 거액의 벌금을 받으며 심할 경우 전 재산을 잃고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만약 미완공 아파트를 사더라도 일본 정부 기관이 나서서 구매자를 보호하고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민주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생활 환경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지금 실직, 끼니 해결조차 어려운 생존 위기에 직면할 뿐 아니라 거주하는 집이 무너질지, 걷는 길과 다리가 안전한지조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 전전긍긍하며 기본적인 안정감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과 즐거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학비를 감당할 수 없고 노인들의 치료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며 일자리도 없어 가족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더해 집이 무너질지,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자신과 가족을 덮칠지, 다리를 건널 때 붕괴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중공이 떠들어대는 사회주의의 우월성, 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